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98화 하나원 시인의 63번째 시 장승입니다. 이 장승은 1968년 5월호 사상계에 수록된 시입니다. 먼저 장승이라는 시 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승 하나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이 동구 밖에 서 있어. 장승의 직절 조각이 무엇 때문에 누나를 불알이나, 무엇 때문에 무시무시한 치열이나, 이 형의 의미는 주력인가? 이 미분하는 조상들의 지성과 행동이련가? 원시가 현대 문명을 넘어선 오늘의 슐레얼리즘, 시원의 미, 원시의 생명력, 이 괴위한 인상은 그것은 노, 그것은 공, 그것은 이, 그것은 기, 그것은 하, 그것은 경, 그것은 탄, 그것은 허, 그것은 포, 그것은 응, 그것은 의, 그것은 매, 그것은 살, 그것은 사, 그리고 원, 그리고 기, 그리고 도. 억눌린 백성들이 생존의 길흉화복의 액막이 살풀이를 수호신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에 빌었다. 이제 그 잔영도 없는 원시의 아리바이, 어제를 소멸하는 오늘의 후예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만의 오늘일 뿐, 어제가 소멸한 허물어지는 정신사는 인간 몰락의 예고, 인간 몰락은 비인간, 그 눈앞에 불이 당겨지는, 그것은 노, 그것은 공, 그것은 이, 그것은 기, 그것은 하, 그것은 경, 그것은 탄, 그것은 허, 그것은 포, 그것은 응, 그것은 의, 그것은 매, 그것은 살, 그것은 사. 여러분, 장승이라는 신앙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장승이라는 시는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책인데요. 이 시는 1968년 4월 20일 발행된 사상계 315페이지에 수록되었는데, 유고 작품집에는 일명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작품마다 많은 부분에서 첨삭이 되어 다르게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제일 먼저 발표된 사상계에 수록된 작품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시는 총 19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에 속한다 하겠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사시라 할 수 있고,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참여시라 하겠으며,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지시라 하겠습니다.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이 시의 주요 내용은
우리 민족의 토속신앙이라 할 수 있는 장승의 표정을 통해서 나약하기만 한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같은 표정이지만 자신의 처지에 따라 인자하게도 볼 것이고, 또 어떤 이는 공포스러운 모습으로도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면 각 연과 행간에 숨어있는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을 보겠습니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동구 밖에 서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 동리나 엇비슷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장승은 마을의 수문신, 수호신, 사찰이나 지역 간의 경계표, 이정표 등의 구실을 하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소재는 다양하나 주로 나무나 석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연에서 사면을 보겠습니다. 장승의 직절 조각이 무엇 때문에 누나를 불알이나 무엇 때문에 무시무시한 치열이나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일행에서 직절 조각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여러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직절, 두 번째 주저하지 않고 곧 재결합, 세 번째 솔직함, 네 번째 거리낌 없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솔직한 조각 또는 거리낌 없는 조각으로서 다시 말해서 자연스럽고 순수한 모습의 조각을 뜻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장승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무섭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눈을 부라리고 치열을 드러내 보는 이로 하여금 무섭고 혐오스러움을 느끼게 하고 있어야 하느냐는 의문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왕이면 인자한 모습으로 편안하게 대하게 하지 않고 그런 뜻이 내포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연에서 오연을 보겠습니다. 이 형의 의미는 주력인가? 이 미분하는 조상들의 지성과 행동이련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이야기에서 주력이라는 것은 자연물이나 동물 등이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는 초자연적이며 신비한 힘을 이루는 말입니다. 장승의 형태는 주술사의 힘인가, 아니면 아직 분화하지 못한 조상의 지성과 행동인가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개념에 의하여 사고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판정하는 오성적 능력이나 그러한 정신의 기능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견을 보겠습니다. 원시가 현대 문명을 넘어선 오늘의 슐레얼리즘,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행에서 슐레얼리즘이라고 한 것은 슈어리얼리즘을 말하는 것인데, 슈어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잠재의식이나 꿈의 세계를 탐구하여 표현의 혁신을 꾀한 예술, 운동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초현실주의라 할 수 있는데, 1920년대의 다다이즘에 이어 프로이트의 심층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에서 일어난 예술 운동이며, 기성의 미학, 도덕과는 관계없이 무의식적 내면을 충동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승의 조각된 모습이 원시적인 것이 현대 문명을 압도하려는 것인가 하고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7연에서 8연을 보겠습니다. 시원의 미, 원시의 생명력, 이 괴위한 인상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일행에서 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 따위가 비롯되는 처음이라는 뜻, 그리고 원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처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같은 글자를 앞뒤로 바꾸어 놓았을 뿐 내용은 같다 하겠습니다. 장승의 그 모습이 태초의 아름다움이고 생명력이라는 것이며 발현에서 기이한 인상이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계위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단어로 으뜸 개자와 훌륭할 위자를 써서 독특한 모습으로서 여기서는 도깨비, 귀신, 괴물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연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노. 여기서 노라고 하는 것은 성낼 노자로서 마치 성낸 모습 같다. 그런 뜻이겠고요. 그것은 공. 두려울 공자로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고요. 그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이자를 써서 이방인 같고, 그리고 그것은 기할 기자를 써서 기하게 느껴지고, 그것은 을을 하자를 써서 으름장을 놓는 것 같고, 다른 책에서는 이것을 혁자로 오인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하게 하자가 맞습니다. 그것은 놀랄 경자를 써서 깜짝 놀라게 하고, 그것은 탄식할 탄자를 써서 한숨 쉬게 하고, 그것은 빌 허자를 써서 허전하게 하고, 그것은 두려워할 포자를 써서 두렵게 하고, 그것은 엉길 응자를 써서 마치 엉겨붙을 것 같고, 그것은 의심할 의자를 써서 의심스럽게 느껴지고, 그것은 어리석을 매자를 써서 어리석게도 보이고, 이것은 보자로도 읽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리석을 매자로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그것은 죽일 살자를 써서 잡아먹을 듯 보이고, 그것은 죽을 사자를 써서 곧 죽을 것만 같은 모습. 이렇게 하나운 시인은 장승을 보고 천의 얼굴을 하고 있는 개이한 인상이며 슈어리얼리즘 대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할 원자를 써서 모든 것을 다 들어줄 듯한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빌 기자를 써서 빌고 싶은 대상이며, 그러니까 빌고 싶은 대상이기도 하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빌 도자를 써서 소원 성취를 빌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쭉 계속 느낌이 있지만 줄였습니다. 구연에서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시변에서는 마치 우리의 카운슬러나 성직자처럼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툭 터놓고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대상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면성을 지닌 것이 장승이라는 존재입니다. 12년을 보겠습니다. 억눌린 백성들이 생존의 기륭 화복의 액막이 살풀이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장승은 마치 질경이처럼, 아니 잡초처럼 짓눌린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온갖 좋고 나쁜 일들에서 액땜을 하고 살풀이의 대상으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미신이 행해하던 시절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이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세속에는 점집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실증하고 있습니다. 이행에서 기륭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을 아우러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액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액자로서 첫째 재앙, 두 번째 사나운 운수, 세 번째 불행한 일, 네 번째 변고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생물, 물건 등을 해치는 독하고 모진 기운을 가리키는 종교
용어로서 흔히 점쟁이가 해치는 기운을 미리 막아주는 종교 행사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연에서 13연을 보겠습니다. 수호신,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에 빌었다. 이제 그 잔영도 없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행에서 수호신이라고 하고 있는데, 수호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 국가 등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신을 수호신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행에서 수호신을 뜻하고 이행에서 천하대장군을 말하며 지하 여장군을 말하는데, 민초의 수호신이랄 수 있는 장생에게 소원을 빌었다는 이야기이고, 13년에서 이제 그 잔영도 없는 것이라는 것은 아마도 생전에는 본래야 볼 수 없는 그 영원한 애인 아리라 칭하는 이해경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천하대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나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서 마을 또는 절 어귀나 길가에 세운 장승 중 남자 모양을 한 것, 그리고 지하 여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모양을 한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연에서 15연을 보겠습니다. 원시의 아리바이, 어제를 소멸하는 오늘의 후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연에서 아리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리바이라고 하는데, 알리바이는 범죄가 행해진 때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의 현장 이해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태초의 증거라고 해석함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15연은 장승이라는 것은 과거를 잊게 하고 희망찬 내일을 잊게 하는 등불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서 후예라고 하는 것은 핏줄을 이어받은 먼 자손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16연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만의 오늘일 뿐, 어제가 소멸한 허물어지는 정신사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일 뿐 절대로 과거에 얽매여 삶을 소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하나원 시인의 철학이 녹여나는 시어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정치권에서 과거에 얽매여 사회 혼란상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하나원 시인은 그런 것을 경계하자는 뜻이 담겼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면 될 일을 과거에 사로잡혀 목석의 장승에게 소원을 빌어 무엇에 쓰겠느냐 하는 일종의 샤머니즘 타파운동시라 하겠습니다. 17에서 18연을 보겠습니다. 인간 몰락의 예고. 인간 몰락은 비인간, 그 눈앞에 불이 당겨지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장승에 대한 집착은 과거 해귀의 반사회적 행동이며 우리 인간이 스스로 몰락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며, 인간 몰락은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연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노, 성냄이고, 그것은 공, 두려움이고, 그것은 이, 다름이고, 그것은 기, 기이하고, 그것은 하, 으름장이고, 그것은 경, 놀람이고, 그것은 탄, 한숨이고, 그것은 허, 허전함이고, 그것은 포, 두려움이고, 그것은 응, 엉기는 것이고, 그것은 의, 의문스럽고, 그것은 매, 어리석음이고, 그것은 살, 죽이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 죽음인 것이다. 이렇게 하나원 시인은 장승이
마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민초들의 기륭 화복을 소원하는 친구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승은 정신사적으로 보면 우리 정신세계를 갉아먹는 존재로서 마땅히 타파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친구 같은 사이로만 존재하면 됐지 생사화복을 기원하는 존재로까지 승화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미신 타파를 설파하는 계몽시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99화는 1969년 1호로 세빛에 수록된 인간 행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반드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